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LG화학 대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 인도 현지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 만인데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화재 진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LG화학 측은 파우더가 분출해서 자연 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러고 정확한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조사 중인데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주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해당 입주민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유족은 경비원이 사망하기 직전에 남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파일에는 언제부터 맞았다는 내용과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를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 전입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은 부당 이득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돼서 따로 지원금을 받는 건데요.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마련한 보완책이지만 이런 혜택을 위장 전입 공무원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는 적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짙은 안개까지 낄 수 있어서요.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도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출근길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연예 문예계 소식 나눌 텐데요. 먼저 핫한 연예계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소식 전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방송인 김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등려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오전이죠. 배우 최지우 씨가 엄마가 됐습니다. 최지우 씨는 지난 2018년 1년간 교제를 해왔었던 9살 연하의 IT 업계 종사자와 깜짝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후 결혼한 지 2년 만에 등려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네. 정말 축하합니다. 아이와 산모는 모두 건강한 거죠? 네, 소속사 측은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고요. 최지우 씨가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근황을 전해왔죠? 네, 팬카페에 최지우 씨가 근황 사진 올리고 또 자필 편지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이 들어서 아이 가졌는데 여기다 코로나 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까지 졸이면서 출산 준비하다 보니까 새삼 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출산 준비하는 예비맘들 이 노산의 아이콘인 나를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최지우 씨가
46살이에요. 정말 노산이었는데 순산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최지우 씨가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워낙 예뻐서 네. 네,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 그걸 좀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출산 소식과 동시에 화제가 됐던 게 아이를 위한 첫 선물로 제대혈 보관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지우 씨 같은 경우는 출산 전이죠. 지난달에 제대혈 보관을 의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제대혈은 신생아 출산 시에 이 탯줄 그리고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혈액이 조혈무 세포와 간엽줄기 세포 등이 풍부해서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은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지우 씨뿐이 아니죠. 다른 연예인들도 제대열 보관 소식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김태희 B 씨 있고요. 네. 그리고 고소영, 장동건, 유호정, 이재룡 부부 등도 자녀 제대열 보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모쪼록 몸조리 잘하시고요. 최지우 씨를 닮은 딸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정말 보고 싶네요. 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일에 이 용인의 이 66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이태원 클럽발 이 재확산 파문으로 지금 이어지고 네. 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지난달 말에 이태원 인근에서 유명 아이돌 봤어 했는데 이제 여자 아이돌 가수가 박기리 씨가 저 맞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아니에요 남자 아이돌도 봤어요. 막 이런 소문이 이어졌죠. 네. 그런데 그 유명 아이돌들 그 소문 사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졌으면 누군지도 알려줬어요? 네, 사실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이 소속사에 연락을 해봤었는데 이 익명의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혹은 좀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언론 매체 보도에 의해서 이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 그리고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 씨, NCT의 멤버 재현, 세븐틴의 멤버 민규 씨 등 4명의 아이돌 가수들이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이태원의 음식점 그리고 주점을 함께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쟁쟁한 가수들이 왜 같이 있었을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97년생 동갑내기여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가까이 지낸다고 하네요. 네. 97 라인 뭐 이렇게 네, 부르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검사는 받았을 거고요. 네. 진단 결과는 나왔나요? 네, 지금 바로 검사를 받았고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입장들은 어때요? 일단 뭐 공식 입장을 낸 상태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에 충실히 동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서정희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 전 남편이죠 서세원 씨의 재혼을 축하한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 33년 만에 이혼한 게 2015년 8월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직전에 3개월 전에 이 서세원 씨가 이 그때 당신 아내였죠. 아내에 대한 폭행 이걸로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단 말이죠. 이 전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한 1년 뒤쯤에 2016년에 서세원 씨가 새로운 아내 또 어린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고 포착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아내와 아이와 함께 캄보디아로 이주했죠. 네, 그럼 서세원 씨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서정희 씨의 심경이 어땠는지는 밝혀졌나요? 네, 당연히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그러니까 서세원 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나는 괜찮다. 이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일단 이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것이 오히려 남편의 바람보다 더 힘들었다,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서세원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도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내내 자신을 이런 사실이 위로했던 부분이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세원 씨를 향한 응원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서세원 씨 아이 출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느낌이 잘 살면 좋겠다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커플 이야기 듣듯이 그냥
나중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싶다면서 지금은 뭐 예전엔 몰랐지만 자유도 만끽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심지어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기획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들의 이야기인데 그 소식 전해드리죠. 네. 먼저 첫 번째 스타인데 오늘 뭐냐 하면 실제 부부 같은 단짝 스타들이에요. 네. 이게 주로 많죠. 이제 한국 활약을 많이 한 그런 그렇죠. 스타들인데 네. 첫 번째 스타는 바로 김한국, 김미화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죠. 일단 김미화 씨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김미화 씨는 코미디언에 대한 꿈을 품고 상고 졸업을 앞둔 1983년 제2회 KBS 개그 콘테스트에서 친구와 함께 사부와 석순이라는 개그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공채 2기 개그우먼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김한국 씨는 1984년도에 K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은 개그계 신사라고 하면 우리가 박수홍 씨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때는 김한국 씨였죠. 네. 단연 김한국 씨였고 유머 1번지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동작 그만 시작으로 해서 김미화 씨와 같이 스리랑 부부를 통해서 정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개그맨이죠. 네. 김한국, 김혜아 씨 하면 단연 쓰리랑 부부죠. 네. 80년대 후반의 쓰리랑 부부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음메 기주가 음메 기사로 거기 또 이제 집주인이 있어요. 지영옥 씨가 방 빼!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못 빼! 이랬던 이게 1987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이 KBS의 쇼비디오 자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한 코너로 이 쓰리랑 부부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요 전에요. 이 두 사람이 아리랑 남매라고 나와가지고 아크로바틱 배우는 그런 코너를 했는데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진 코너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름을 뭘로 할까? 전유성 씨가 지어줬다고 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니 아리랑 남매니까 쓰리랑 부부 하자. 네. 해서 이제 쓰리랑 부부가 됐는데 이때 생각해 보시면 신영희 씨, 이 국악인 신영희 씨가 북을 쳐주시죠. 요 북소리에 맞춰서 두 사람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 이제 코미디를 했는데요. 당시에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요게 이제 87년 시작해서 88년, 89년 하고 1990년에는요. 네. 저녁 시간대 거의 10시 다 됐을 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요게 드라마. 그렇게 코미디 했었나요? 드라마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굉장한 인기를 이제 방증하는 건데 요때 이제 중동 전쟁 발발하고 또 개그맨들이 SBS로 옮겨가면서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한 코너가 드라마가 됐다. 어떻게 보면 시트콤의 어떤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김미아 씨가 전라도 사투리를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네. 전라도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자랐대요. 근데 전라도 연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겠죠. 네. 당시에는 온 동네 꼬마들이 네. 여기다가 그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고요. 아주 사진 나오네요. 나오시면은 네. 꼬마가 아니었어요. 행국이처럼 이 강아지한테도 붙여요. 저 있잖아. 네. 강아지들한테까지. 아니 네. 이때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저희 어머니도 네. 저한테 그 전기 테이프잖아요. 네. 검정색 맞아요. 그걸 제 눈썹에 붙여 있던 저 어릴 때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예쁜 얼굴에요. 저걸 근데 눈썹에 붙이면 나중에 뗄 때 엄청 아파. 따가워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나이 들어서 저만 기억하나요? 사실 순학질 여사가 길창덕 화백이 그리시던 4컷짜리 만화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예. 이게 사실은 장미희 씨, 이영하 씨 주연으로 1980년에 먼저 영화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인기를 끌었던 건 바로 80년대 후반에 이 김미화, 김한국의 이 코너였죠. 스리랑 부부. 네. 두 사람 그래서 완전히 뭐 정상급 개그맨들이 됐죠. 요때 그래서 송승헌 씨가 수건댕이 눈썹 아니에요? 그게 더 인기였어.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나오니까. 네. 정말 엄청난 인기였는데 네. 비결은 뭐였을까요? 아마 이 평범한 서민들의 애환을 좀 보여줘서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주인이 월세방에 사는데 집주인이 방 빼 그러면 보통 아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못 빼 그런단 못 말이죠. 빼. 네. 그리고 이 순학질 여사가 막 방망이 휘둘리면서 남편한테 네. 이렇게 막 유학을 주면 은매 기적으면 네. 여자분이 아내가 은매 기사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자들의 위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왜 저 펭수가 인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장님한테도 막 할 말 하잖아요. 맞아요. 이름 부르고. 근데 이 시대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그쵸, 그쵸. 가정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아내들이 좀 기주고 사는데 네, 네. 맞아요. 거기에다 대놓고 막 할 말 다 하거든. 네. 대리만족. 그걸 보는 아내들은 대리만족을 느낀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남편들은 귀엽거든. 그렇죠, 그렇죠. 여권 신작에 한 번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남녀노소 다 인기를 그렇죠. 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악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일자 눈썹에 야구방망이 들고. 네. 근데 그걸 또 대중들이 사랑스럽게 또 네. 봐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버텨내려는, 살아내려는 이 집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이 순학질 여사의 강단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일자 눈썹의 순학질 여사는 일자 눈썹 하면 일단 순학질 여사가 떠오르고요. 네. 순학질 여사를 떠올리면 김미화 씨가 떠오를 정도로 뭐랄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김미화 씨에게 서민을 대변하는 개그우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안겨주기도 한 아주 소중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히트했던 프로그램은 도대체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궁금하죠. 공식 시청률이 네. 무려 67%였고요. 비공식 시청률은 84%였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몇 분 빼고는 다 이걸 다 봤다. 보신 거죠. 그렇죠. 텔레비전 한 대에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온 그쵸. 가족이 네. 둘러 앉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집에 있는 분들은 다 봤다. 그렇지,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네. 뭐니 해도 이런 대단한 인기 비결은 이 두 사람의 호흡이죠. 네. 4년 동안 부부 연기를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잘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찰떡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부부로 오해받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엉뚱한 전화가 바로 개그맨실로 왔는데 김한국, 김맛 부부애 아니에요. 아직 우리 네 개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두 사람 부부 아닙니다. 부부에 걸었다가 돈 잃은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예전에 또 지역에 밤무대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 이제 거기서 시간이 늦으면 1박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진짜 부부인 줄 알고 열쇠를 하나만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부부 같았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루에 그 당시에 뭐 17시간, 18시간을 붙어 다니셨잖아요. 그쵸. 뭐 없던 정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상으로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쵸. 네. 없던 정도 생기지만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신기했고 어린 시절에 진짜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도 없다고 네.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김한국 씨한테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아내분과 동거하고 있었고 자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성으로 볼 수조차 없었던 거죠. 스캔들이 왜 없었는지 네, 이제야 그 궁금증이 좀 풀리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다투시기도 하셨나요? 그럼 많이 늘 다퉜겠죠? 우리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늘 붙어 있으면 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도 합니다. 결혼을 안 해봐서. 네. 일단 보이는 것과 달리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김한국 씨와 다툼이 많았다라고 김미아 씨가 실제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럴 때 매니저분의 이 중간 다리 역할, 이렇게 샥샥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이 없었으면 이슬이랑 부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의견 다툼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김한국 씨가 이때는 밤무대를 정말 많이 다닐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밤무대 일정에 연락도 없이 그냥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김미화 씨에게 딱 전화가 걸려오는데 나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술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미화 씨의 속을 벅벅 긁은 적도 있어요. 그랬군요. 근데 또 김미아 씨는 코미디 일정에 맞춰서 출산을 했어요. 네, 이게 정말로 김미아 씨가 좀 후회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 당시에 코미디에 미쳐 있었다라고 본인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출산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김미아 씨가 이렇게 임신을 했었을 때 한 8개월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제왕절개로 아이 2명을 다 낳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홍 기자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출산하는 전날까지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딱 녹화 하루 없을 때 그날 이제 출산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더 아픈 사연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이제 잘 태어나 주었다면은 이 김미아 씨 부부의 첫 아이가 됐을 수도 있었던 그 아이가
임신 6개월 때, 그럼 거의 사실 아, 많이 그러네요. 다 네. 자란 상태 아닙니까? 그때 뱃속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아이를 잃게 되는 이 유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막 밧줄 타고 뛰어내리고 굉장히 좀 몸싸움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무리되는 그런 신체적으로 힘겨움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어렵게 임신했을 때도요. 출산 때까지 하혈을 했다 그래요. 이거 저도 아이 낳아서 알지만 내가 임신을 했는데 하혈을 한다? 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출산 때까지 그렇게 하혈을 했고, 이 제왕절개로 아이 낳고서는 거의 뭐 이제 실신을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김미아 씨 어머니가 김미아 씨의 대소변을 받아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그 화면에 나오는 김미아 씨의 모습은 늘 밝은 모습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밤무대 스케줄 같은 게 예약이 돼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또 위약금을 많이 내야 되다 아, 보니까. 네. 그 정도로 바빴네요. 그렇죠. 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흔히 말해 뭐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묻지 않아도 뭐 불보듯 뻔하다 이런 건데 정말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밤무대 밤업소가 많다 보니까 부산 갔다가 인천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서울 들어오면 밤 11시예요. 네. 근데 이때 집에를 가느냐? 그게 아니라 또 강남에 한 3군데 더 돌고 집에 갔다 그래요. 그럼 뭐 거의 1박 2일 바깥에 있다가 일만 하다가 이제 집에 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본인이 스케줄 관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최초로 매니저를 두고 이 매니지먼트 사에서의 관리를 받으며 이 일정을 소화했다고 네. 하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속사는 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뭐 캐럴 앨범까지 발매를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뭐 대히트를 쳤다면서요. 네, 굉장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추억도 좀 회상할 겸 스리랑 부부의 캐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추억에 젖을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사이로 대야를 타고 달리는 기분 힘들어 죽겠다. 힘이 올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행복이 달려라 행복이 달려라 우리 행복이 빨리 달려 빨리 달려라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 두 분 다 목소리가 젊네요. 저게 1988년도에 나왔던 앨범이에요. 썰매를 힘들어 죽겠다. 아, 저게 1988년이에요? 네네. 그러면 서울올림픽인데. 맞습니다. 어. 서울올림픽 그해 겨울에 아, 그렇구나. 네, 저 앨범이 나왔었어요. 예. 오. 아니, 저 정도로 바쁘고 일정이 많았으면 정말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때 벌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어디다 썼느냐, 지금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네. 얼마까지 벌었느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김한국 씨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전성기 때 많이 벌어서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몰라서 투자도 안 해봤고 오로지 밥값으로 후배들 뭐 술값으로 다 나갔다, 돈이 다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한국 씨가 후배들에게 소위 말해서 퍼주기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다면서요. 네, 많이 베푸는 걸로 유명하고요. 사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후배들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칭 KBS 개그맨실 자선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개그맨실에 들어갔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갑을 딱 주워보니까 뭐 누구 것인지 대충 알겠죠. 뭐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근데 딱 폈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없이 다니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반을 꺼내서 이제 넣어줘서 준 거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후배들이 김한국 씨만 보면 지갑을 툭툭 던지는 거죠. 비어가지고 탁. 저도 던지고 싶은데. 저도 있었으면 던졌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한국 씨는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네.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데뷔하고 24년 만에 집을 샀대요. 네. 부인 속은 참 탔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김미아 씨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김미아 씨는 네. 좀 이런 베풀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너무 가난하게 자랐는데 9살 때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부분도 있고 예전에 이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영양실조라고 써 있었다고 아이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밥 먹기가 힘든 상황이죠.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방에 살아서 이렇게 조금 거긴 창문이 조금이에요. 지상으로 고길로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다 그래요. 근데 김미아 씨가 이 엄마 홀로 고생하시는 엄마 이 위하는 마음이 커서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교복 입고 여기저기 면접 시험 보러 다니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결국은 개그맨이 됐고 개그우먼이 되어서 쓰리랑 부부로 성공을 했고 김한국 씨하고는 달리 성공하자마자 빨리 이 집을 어머니에게 마련해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스리랑 부부로 두 분은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한국 씨는 1990년대 백상예술대상에서 코미디언 연기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여성 최초로 K채널 코미디 대상 시상에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김미아 씨의 전성시대다, 김미아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지금 스리랑 부부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행국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강아지 기억하세요?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엽죠. 코미디 프로그램의 최초, 공개 프로그램의 그렇죠. 최초로 등장한 강아지. 맞아요. 네. 굉장히 인기도 많이 끌었었는데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행국이가 네. 매 회마다 다른 강아지였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거 이게- 똑같은 강아지인데. 똑같은 강아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강아지들이 이 개그 프로그램 특성상 개그맨들 나오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무대 위에 실수도 좀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매회 다른 강아지로 바꿨는데 이 사이즈와 생긴 게 비슷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야, 그 행국이 다른 강아지였어. 행국이도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렇죠, 넣어서 그렇죠. 그랬구나.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안 큰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멋진 커플 김한국, 네. 김미아 씨 얘기 네.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실제 부부 같은 단짝사는 아, 최불암 그렇지. 김혜자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먼저 최불암 선생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최불암 씨 사실 이제 뭐 국민 엄마도 있고 국민 동생도 있고 국민 아버지시죠. 네. 이 19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면 큰 드라마 두 편이 있는데 수사반장 전원일기. 네. 이 두 편 모두 장수 드라마인데 최불암 씨가 둘 다 주인공이에요. 최불암 씨가 했다 하면 장수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탤런트 분들한테 들었는데 최불암 씨가 뭐 한다 그러면 나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세계가 보장이 그렇지. 되는 네. 거죠. 네. 사실 이제 이 최불암이라는 배우를 빼고 이 1970년대 80년대 드라마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존재감인데 네. 사실 지금은 또 가만히 계시냐. 한국인의 밥상 보시죠. 아, 그래요? 구수하니 좋지.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 연기는 아니지만 이 전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네 사람들이 뭐 먹고 사나 이 네. 밥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맛있게 아, 드시고 푸근하고 굉장히 저는 어떤 쟁쟁한 뭐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좋습니다. 네. 정정한 모습. 네. 네. 네,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 어머니로 불리고 있는 분이죠. 정말 뭐랄까 어머니 연기의 대표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962년도 그러니까 이화여대 미대 재학 중일 시절에 K채널의 1기로 연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구리 남편 사랑이 뭐길래 든 숱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요. 22년 동안 장수한 전원일기의 어머니 역으로 한국인의 어머니상으로 대표가 되는 아주 그런 배우입니다. 1975년부터 27년 동안 한 조미료 회사의 모델로서 활동을 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정말 신뢰감을 주는 배우로 저희에게 손꼽히는 배우이기도 하죠. 네. 제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 달려라 삼총사라고 드라마 있었어요. 네. 제가 최초 이제 엑스트라로 출연했어요. 거기에도 부부로 나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저 MBC 정동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두 분을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아유, 그 생각이 나요. 최불암 씨는 본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본명이 최영한인데요. 이 최불암 씨의 불암이 불암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우스갯소리로 네. 그 불암산에서 따온 거 아니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최불암 선생님께서 밝힌 게
그 불암산에서 따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불암산에 네. 가면 이 불암산 이름으로 최불암 씨가 활동한다고 돌에 새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근데 사실 최불암 씨는 뭐 연기도 연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최불암 씨인데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1987년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네. 5월 18일 이었죠.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여파로에서 사실 사회가 다 좀 우울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때 뭐 만드기 시리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 이 최불암 시리즈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친구가 알려줬다고 그래요. 본인은 몰랐는데 야, 너 학교에서 애들 사이에서 니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 유머가 농담이 돌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최불암 씨가 처음에는 나를? 좀 기분이 별로였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이 최불암 시리즈 1탄, 2탄, 3탄 몇 편을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나를 그만큼 친근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최불암 시리즈가 약간 촌스러운 구석이 있으면서 네, 맞아요. 그 한방의 묘미나 반전 같은 게 있어요.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이제 좀 살짝 뭐 들려드릴게요. 네. 최불암 씨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참새가 쫙 날아가다가 네. 최불암 씨 머리 위에 똥을 딱 싼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최불암 씨가 야, 넌 팬티도 안 입냐? 그러니까 참새가 뭐라 했게요. 뭐라고 했대요? 뭐라? 팬티도 안 입냐? 어떻게 입냐? 넌 팬티 입고 똥 싸냐? 그러니까 지금들은 조금 어색하고 썰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재밌었던. 이 용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살짝 그렇죠. 순수하기도 순수하면서. 하면서도 근데 좀 허무 개그 같은 허무하면서, 네,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최불암 시리즈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맞아요. 작은 책이 작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네. 제가 거기서 봤었던 거를 기억을 하나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최불암 씨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최불암 씨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네. 다 먹고 나니까 지갑에 돈이 없는 거죠. 마침 이때 다른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 청량리파 두목이야 이랬더니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 사람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나는 청계천 보스야 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냥 가시라고. 이 사람한테도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이때 최불암 씨가 뭐라고 하면서 식당을 나가려고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 네, 나 양총리 김 회장이야. 저도 짧은 거 하나 드리면 네. 김혜자 씨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김혜자 씨가 주스를 주면서 네. 여보 이거 비타민 C가 듬뿍 들었어요 했더니 최불암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C를 빼고 줘야지 C째 주면 어떡해.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시리즈를 출판사에 무상으로 출판 허락을 했다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어린 최정아 기자가 읽었던 그 책. 네. 이거 당연히 최불암 씨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출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저작권도 깨끗하게 포기. 물론 이제 이걸 최불암 씨가 다 이 허무 개그를 만든 건 아니고 예. 온 국민이 저작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온 국민이 웃고 웃으면 좋겠다 해서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하긴 그거를 이제 최불암 시리즈니까 최불암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면 수익이 좀 생길 텐데 그렇죠. 네. 그냥 그거를 그냥 내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있죠. 네. 국민적인 히트. 예? 네. 최불암 씨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 때 연습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파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입을 가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 이유인 즉슨 사실 드라마상에서 홀어머니가 옆방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막 행복하게 웃고 그러면 더 외로워하실까봐 웃음을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유행하게 되면서 더 즐겁고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배려한 그쵸. 웃음이 참은 거예요. 이거네요. 이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그랬구나. 네. 그랬군요. 네. 또 있잖아요. 김혜자 씨 하면 나오는 그래 이 맛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깜짝 최불암 놀랐네. 씨에게 파가 있다면 김혜자 씨는 그래 이 이 맛이야. 맛이야. 네. 사실 이게 이제 조미료 광고 이 맞아. 문구잖아요. 네. 김혜자 씨가 이 광고를 무려 27년 동안 아주 장수 모델을 하셨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유행어가 됐죠. 네. 27년 동안 한 제품의 모델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렇다면 27년 동안 김혜자 씨의 식탁 식단에는 이 조미료가 들어갔을까?
들어가야죠. 그쵸? 그 네. 조미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김혜자 씨가 뭐 한 몇 년 전에 또 도시락 뭐 이제 나왔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맞아요. 본인이 다 감수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 아. 이 조미료도 본인이 먹었는데 당연히 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먹어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맛없으면서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사 먹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먹어봤다라고 하고 이게 완전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 제품이 나왔어요. 그쪽에서 이제 영입하려고 하면서 모델료를 원하는 만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했는데 가지 안 갔어. 않았어요. 의리를 지킨 거죠. 어. 돈보다 나는 뭐가 중요했냐? 이 조미료 맛이 변할까 봐. 그걸 더 신경 썼다 했는데 그래서 그 경쟁사에서는 모델을 누구로 들였느냐? 이 양촌리, 이 김혜자, 이 어머니의 첫째 며느리 고두심 씨가 모델을 그랬군요. 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방송이나 광고를 보게 되면 국민 어머니,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좀 그러시진 않으셨다고. 네, 절친 김수미 씨가 폭로를 했어요. 워낙 직선적인 성격이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는 양반이 라고 얘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들도 사실 김혜자 씨가 평소 집에서 책만 읽지 김치도 못 담근다. 어떻게 현모양처냐 뭐 대한민국의 대표 어머니냐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혜자 씨 아드님이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은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김혜자 씨 일단 이 포근한 미소만으로도 사실은 모성을 느끼게 되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죠. 네. 우리 저 남자들 보면 예전에 그 내가 고향에서 먹던 맛, 어머니의 손맛, 그게 바로 조미료 맛이야. 고개 없으면 이 맛이야. 엄마의 맛이 안 나죠. 네. 근데 두 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가 있죠. 전원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전원일기가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MBC에서 방송을 했던 네. 농촌 드라마인데 대한민국 TV 국내 드라마 사상 최장수 작품으로 총 1088회가 방영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이제 주인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최불암 선생님과 김혜자 선생님이시죠. 예. 1980년부터면 두 분 젊은 나이 때부터 노인 분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둘이 좀 많이 고충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 젊은 나이인데 분장을 좀 해야 했고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23년 동안 가발을 썼고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분장을 주름을 그리잖아요. 한 20군데를 그리고 나면 예.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이게 또 지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늙는 게 아니라 더 젊어져요. 아침에는 늙었는데 밤에 젊어지니까 계속 수정하고 신경 쓰고 좀 그런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당시 아들 역할로 나왔던 배우가 유인촌 배우 김용건 배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났다면서요? 정말 얼마 안 납니다. 네. 정말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1940년생이고요.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1941년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김용건 씨가 몇 년생이냐? 네. 김용건 씨는 1946년생이고요. 그리고 유인촌 씨 같은 경우는 1951년생이에요. 사실상 이 아들들과 5살 그리고 많게는 10살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김용건 씨, 유인촌 씨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김희자 씨에게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일찍부터 이 노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두 분이 뭐 50대 때도 60대 때도 70대 때도 계속해서 이 두 분은 80대 아니냐, 노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올해 이제 80이 됐고요. 뭐 사람들이 그럼 이제 90 넘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어리시다는 거, 젊으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노인 역할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천상 배운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저 진짜 부부 역할도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부부로 오해를 그렇게 맞아요. 받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네. 날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부부 같은 이 단짝 스타 하고 있는데 이 최불암 씨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네. 혼자 가면 이런다고요. 아니 부인은 어디다 두고 오셨어. 김혜자 씨가 옆에 없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연기를 잘한 건데 그냥 드라마가 장수한 건데 이게 본의 아니게요. 최불암 씨는 김혜자 씨의 남편, 김혜자 씨는 최불암 씨의 부인. 뭔가 이 상대 배우자 눈치까지 보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진짜 부부로 아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불암 씨가 뭐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실제 현재 아내분인 배우 김민자 씨와 불륜설이 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혜자 씨와 이제 부부인 줄 알았는데 김민자 씨랑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불륜이다 하고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 김민자 씨하고 김혜자 씨하고 친자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분 다 배우시죠. 거기다가 성 같고 자자 돌림 끝에도 네. 같아. 김민자, 김혜자 이런 이름까지 유사하다 보니까 친자매 설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저 부부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각자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부의 삶을 아니까 더 살가운 부부 역할을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 부부 역할을 하다 보면 배드신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김혜자 씨와의 배드씬이 배우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긴 있었네. 아침 네. 8시 40분에 이게 배드신 농촌 얘기네. 가족 드라마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침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일단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상상을 제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 최불암 씨가 말하는 배드씬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가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아무래도 배우들은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 합을 맞춰보고 대사를 맞춰보고 네, 이 네. 동선을 맞춰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침대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맞추고 있었는데 이때 작가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더니 후다닥 이렇게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오히려 최불암 씨가 놀라서 쫓아갔더니 아유 내가 보고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내가 그랬었다라고 오히려 사과를 했었다고 하네요. 전원일기는 참고로 배드신은 없습니다. 네. 거의 침대가 없어. 그냥 이불신이. 네네. 이불씨. 네, 근데 김혜자 씨 남편분이 또 그렇게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고. 아니 작가분도 놀라는데 네. 김혜자 씨 남편분도 놀란 건데 이게 드라마 보고 텔레비전으로 놀란 건 아니고요. 네. 김혜자 씨 남편이 또 상당히 자상하시네요. 매번 드라마 끝날 때쯤 이렇게 차로 아내분을 데리러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불씬 그 이불씬을 이제 찍으면서 최불암 씨랑 나란히 이불에 누워서 김혜자 씨가 요때쯤 우리 남편 올 때 됐는데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그 문을 쓱 열고 들어온 거예요. 김혜자 씨는 나 이거 연기야 여보 이렇게 태연하게 쳐다보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아이쿠 하면서 도망을 가시는 그런 상황이 종종 연출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요즘에 그 떴던 드라마 뭐예요? 그 부부의 세계. 네. 들어갔는데 현장이야. 이거 참. 최불암 씨 아내 김민자 씨 배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할까요? 네, 김민자 씨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탤런트 1세대로 활동을 했던 배우입니다. 시작은 TBC 성우였고요. TBC에서 배우가 모자라서 김무생, 김을동, 전원주, 김용림 씨 등과 함께 진로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1963년 KBS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김민자 씨는 영화 청춘 쌍곡선, 황혼의 검객, 출세 가도 등을 비롯해서 드라마 황금의 탑, 고향, 젊은이의 양지, 보고 또 보고에 출연을 했으며 1970년대에 최불암 씨와 결혼 후 국민 배우 최불암을 내조하는 아내이자 현재 자선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해 주는데 앞장을 서고 예.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이 50년이 넘었거든요. 그 첫 만남도 좀 궁금해요. 네, 최불암 씨가 말하길 이땐 나보다 김민자가 더 스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불암 씨는 김민자 씨가 녹화를 하는 날에 일단 이날은 점심시간에 빵을 먹는다라는 걸 알아냈다라고 할 정도로 김민자 씨의 뭐랄까요, 굉장히 속으로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김민자 씨가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곳에 최불암 씨가 따라가서 신문을 이렇게 펴고 신문에 구멍을 뿅 낸 거예요. 그 구멍 사이로 김민자 씨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애틋하게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민자 씨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다른 사랑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김민자 씨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 찻집에서 김민자 씨의 찻값을 대신 내고 뜬금없이 저는 최불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최불암 씨는 스캔들도 본인이 직접 내고 이랬다. 그렇습니다. 뭐 서동요 노래 불러서 나의 사랑을 알리듯이 말이죠.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약간 후배기도 하고 김민자는 스타 배우잖아요. 네.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의외로 상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단 프로포즈를 했어요. 다짜고짜.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 고마워.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한 몸 바쳐서. 아, 사실 이런 말 최불암 씨가 할 거다? 늘 머릿속에는 이 양촌이 김 회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시작했고,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아. 거의 뭐 이거 작전입니다. 이 괜히 막 이렇게 기자들 있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다정한 포즈 취하는 거예요. 열애설이 솔솔 나게. 그래서 결국은 열애설이 났고, 네. 그래서 1969년에 약혼하고, 바로 이듬해 1970년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아. 네, 멋있으시네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 반대도 그렇게 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불암 씨가 말하길 내가 조건이 안 좋았다. 외동아들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수입이 없었다. 남편감으로 빵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민자 씨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친구들도 반대를 했고 나도 갈등이 있었다. 불안함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놔버리면 저 사람이 망가질 것 같았다. 네, 술을 좋아하는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고 모성애도 있었고 결국은 내가 죄의식이 들어서 끌어안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혜자 씨 남편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22년 전에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혜자 씨는 1961년 20살의 나이에 1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연기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김혜자 씨의 남편이 임종찬 씨 같은 경우는 섬유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지난 1998년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반 만에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혜자 씨는 1997년도부터 8년도까지 이제 4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남편분의 병간호를 직접 계속 하셨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김혜자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길 남편이 많이 아픈데 내가 평소에 한 게 너무 없더라는 거죠. 일 중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얼굴도 새카매지고 의사가 이러다가 김혜자 씨가 먼저 죽겠다. 좀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병간호를 했다고 해요. 병실에서 같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의사에게 이 사람 죽죠라고 했더니 가만히 의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좀 안 아프게 해달라. 진통제도 놔주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좋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 많이 보고 싶고 생각도 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사진 보면 생각이 나신다 그래요. 근데 김혜자 씨가 이렇게 추억합니다. 아, 우리 남편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굉장히 자상해. 난에 꽃이 피잖아요. 이게 꽃으로 치면은 난꽃 같았고 여자로 치면 아주 청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억하시네요. 남편분이 평소에도 저 김혜자 씨 외조를 잘해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 이제 아내로 살아가던 도중에 27세가 됐을 때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남편의 지원이 좀 컸습니다. 김혜자 씨는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해줬다. 배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외조를 잘 해줬다면서 눈을 감기 전에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을 두고 가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김혜자 씨가 엄마 노릇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김혜자 씨가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 김혜자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편분의 외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또 많이 사랑하셨다고 들었어요, 생전에.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두 분 11살 차이잖아요. 굉장히 거의 막 이렇게 막 동생처럼 딸처럼 아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최불암 씨 사랑 고백과는 달리 아들에게 아들아, 남자는 사랑한다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죽을 때, 그때 난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요 한 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말을 못했지만 눈길에서 굉장히 사랑이 뚝뚝 묻어났고 실제로 김혜자 씨를 너무 잘 이제 아껴주셨기 때문에 김혜자 씨가 지금 남편의 부재 속에 그 사랑이 더 그리워하는 것 같다.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라고 아드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실제 부부 같은 단짝 스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타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안 나와서 쏟아질 뻔했어요. 맞아요. 당연히 나와야죠. 네, 배일집 씨 같은 경우는 1965년 연극 배우로 시작을 해서 1971년 TBC 동양방송 무려 특채로 TV 프로그램 쇼쇼쇼에 출연해서 희극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어 같은 해 1971년 M채널에 코미디언 1기로 데뷔를 했고요. 리틀 구봉서라는 이름을 달면서 아주 혜성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배현정 씨는 본명이 홍애경이고요. 1969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이듬해 1970년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를 했고 1년 후 1971년 드디어 MBC 공채 코미디언 1기로
정식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합니다. 코미디계의 데모이자 요식업계의 큰손이기도 하시죠. 이렇게 두 분은 공채 코미디언 동기이기도 하면서 코미디계의 신성일, 어맹란이라며 배일집, 배현정 코미를 탄생시켜 6년간 부부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배현정 씨의 본명이 배 씨가 아니었네요. 깜빡스럽죠? 애경 씨. 놀랐어요. 네, 홍혜경 씨인데 네. 그럼 왜 배연정이 됐느냐? 배일집 씨랑 한 이 부부 연기 이게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맞춰서 그 배 씨, 배일집 씨의 배 씨를 따서 배연정 씨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부 연기하는데 왜 남매처럼 성을 같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배일집, 배연정 아주 찰떡궁합이었죠. 예. 네. 이렇게 코미디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돌연 국밥집 차려요. 이 1990년대 후반에 개그맨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개그계의 어떤 이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IMF 외환 위기까지 터지면서 방송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출연료 때문에 일단 젊은 희극인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하게 됐고요. 또 이 코미디언과 개그맨이 갈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남편분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 하루아침에 62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를 맞은 거죠. 근데 이때 남편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냐면 입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배현정 씨 이때 여기서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쳐있을 상황에 남편분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설악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한번 이제 하면서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소머리 국밥집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네. 네. 그런데 그 소머리 국밥집의 매출이 뭐 어마어마했다고. 네, 제가 배현정 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국밥이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팔리냐? 하루에 2천만 원. 한 달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장사 끝나고 이렇게 돈 세다가 돈을 다 못 세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이거 은행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특별하게 이 매일 거액을 운반하는 배현정 씨를 위해서 1억 원이 들어가는 행운 가방을 주었다고 하는데 배현정 씨 그런 얘기예요. 돈만 이 세다가 막 이렇게 막 잠이 들 정도 흔히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돈 이불 묘에 누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맛도 맛인데 네. 배현정 씨만의 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포장이 비법이었는데요. 일단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푸짐하게 포장을 해줬고 네. 포장이 되는 집은 신뢰를 할 수 있고 이 성분을 분석을 해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으로 또 이렇게 비법을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주방일도 본인이 다 하고요. 또 가보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그 주인이 다 해요. 배현정 씨가 다 해요. 맞아요. 그러니 뭐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도 부부로 오해받은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을 놓고 부부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대요. 마치 스리랑 부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배현정 씨가 이런 질문을 해올 때면 그냥 부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왜냐면 진짜 부부인 줄 알고 출연료를 한 분한테 보내가지고 그거 나누는 일이 꽤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의 오해가 또 호텔에서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또 인기 끌면 또 이 지역 반무대 행사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지역 축제도 있고. 근데 가면은 열쇠를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2개 주세요. 근데 특히나 배일집 씨가 만약에 열쇠 가지고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면 네. 남편분 올라가셨어요. 저 열쇠 하나 주세요. 그냥 하나로 쓰세요. 이런 이제 실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자꾸 열쇠 달래지? 왜 방 따로 달래지? 부부싸움 하셨나? 아이고 풀고 한 방에 주무세요. 하다 보니까 배현정, 배일집, 호텔 출입서를 넘어서 합방설 이런 루머까지 잘못된 루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부부설이 배현정 씨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부부설 정말 네버 엔딩인데 이 배일집 씨 결혼 날 이 사람들이 아니 배현정 씨가 아니야 신부가 배현정 씨가 아니야. 네 다른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럼 두 사람이 이혼한 거고 지금 배일집 씨 2번째 가는 거야. 어머. 이런 얘기가 또 나왔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이 찰떡궁합 연기를 보였는지 여기서 또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로 어딜 가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네. 취했다고 하는데요. 뭐 농담인지 실제인지 알 수도 없지만 배일집 씨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누가 네. 부부 아니냐면 그냥 보여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이 두 분은 김한국, 김미아 씨 커플은 김한국 씨가 가정이 있었고 가정이 있어요. 이 두 분은 이제 각자 가정이 있었고 네, 네.
근데 선남선녀 때 부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총각 처녀 때. 네.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 스캔들이 없었을까? 네, 일단 배일집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현정이 예쁘긴 하다. 하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일집 씨가 총각 때는 이상형이 내조를 잘해주는 여자. 이런 게 이상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현정 씨 같은 경우는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현정이 나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배현정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현정 씨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면 원수 같고 돌아서면 섭섭하고 헤어지면 그립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정말 가족 같은 사이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일집 씨 때문에 좀 많이 울었는데 베일집 씨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두고두고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울었는데 오랫동안 코피를 했는데 왜 좋아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면 한 번의 말은 한다고 합니다. 성격 때문에 싫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건 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배일집 씨가 결혼 날짜를 받고 배현정 씨를 찾아갑니다. 그 무릎에 기대서 물었다. 이거 네, 뭐죠? 그래. 이건 체크해야 돼요. 지금 베일집 씨가 초대석에 출연해서 해명한 네, 적이 네.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이제 날짜를 받아놓고 근데 저희 집이 어려웠잖아요. 네. 결혼 자금도 없었죠. 네. 어렵사리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연정일 날 별로 그 당시에 챙겨준 건 없지만은 내가 결혼해도 연정이랑은 동생 같으니까 연정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령간에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정아 나 이만한 날짜 잡았다. 그러니까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내가 널 보호해줘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정말 말 그대로 친동생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오해를 푸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상 또 저 배현정 씨가 배일집 씨 결혼식에 가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본인 결혼식 때 배현정이 있는데 아니 왜 신랑이 배일집 아니야? 네. 배현정 지금 결혼 2번째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서 일부러 좀 피해줬나 이런 얘기 안 듣게 그건 아니었고 안 갈래 안 간 건 아니고 스케줄이 꼬여서 안 갔다고 하는데 뭔가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히 주변에서 이 둘의 관계를 좀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언제냐면 배일집 씨가 사실 결혼하고 5, 6년 네. 뒤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배현정 씨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하도 이제 결혼 이제 부부 연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이 선배이신 구봉서 선생님이 네. 이제 설에 세배하러 이제 두 사람이 갔더니 그래, 너 일집이 넌 지금 혼자냐? 네. 배현정 씨한테 연정이 너는 내 대답도 아직 하기도 전에 야 그냥 둘이 합쳐. 그러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너네 왜 이렇게 자꾸 사랑 싸움을 하니? 그냥 합쳐. 이런 또 일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명호흡을 자랑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 부부 같은 단짝 스타로 기획을 꾸며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요. 트롤 월드 투어고요. 4위는 레이니데이 인 뉴욕, 3위는 콜 오브 와일드, 2위는 더 플랫폼, 1위는 프리즌 이스케이프입니다. 네, 오늘 문화 소식 전해줄 배우 김서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가 개봉을 시작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영화 전문 기자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신작 영화들의 개봉 준비로 드디어 기지개를 편하했었던 이 영화계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다시 개봉을 연기하는 영화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언한 영화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다음 주 27일에 개봉하는 배우 조민수 씨 주연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돈을 들고 튄 막내를 쫓기 위해서 단 하루 손을 잡은 극과 극 모녀의 예측 불허 추격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시사회를 했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일단 코믹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울다 웃다 하다 보면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 정말 강추하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래퍼 치타 씨의 연기 데뷔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개봉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남영
남현우 감독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제작진이나 극장 측에서도 많이 고민했을 텐데 방역도 최대한 많이 하고 극장에서도 좌석 거리두기를 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은 안전에 대한 의심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가 안전한 가운데 영화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현우 감독이랑 그 배우로 출연한 치타 씨가 연인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인을 담아내는 이 감독의 특별한 연출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뭔가 그 센 캐릭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다음 영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달 21일에서 6월 4일로 미뤄서 개봉을 하는 영화 프랑스 여자입니다. 프랑스 여자는요, 20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가 서울로 돌아온 미라가 옛 친구들과 재회한 뒤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특별한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그리고 샌디에이고 아시아 국제영화제 등 이 국내외 여러 영화제 초청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배우 김호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 낯선 감정을 느끼는 경계인의 고독과 또 쓸쓸함은 물론이고 서울과 파리 그리고 과거, 현재,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아주 불안정한 이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또 한번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호정 씨의 깊이 있는 내면 연기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또 주연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유아인 씨, 박신혜 씨 주연 영화가 또 개봉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유아인과 박신혜 주연의 영화 살아있다가 6월 18일 개봉을 드디어 확정했다고 합니다. 영화 살아있다는 정체불명의 감염 때문에 통제불능이 된 도시에서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등 모든 것이 끊긴 채 홀로 아파트에 고립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가 좀비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고립된 이 미층에 좀비처럼 변한 존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강동원 씨가 출연을 한 반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부산행의 다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좀비 영화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사람들이 한국 좀비라고 맞아요. 했을 때 다들 한국에 좀비 영화가 가능해? 라고 그쵸. 굉장히 좀 네. 의아했었는데 부산행의 성공 이후에 한국에서도 점점 좀비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킹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해외 좀비라고 또 불리고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이 좀비물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다 같은 경우도 관객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 좀비. 새롭네요. K 네. 좀비,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 홍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재확산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저희 영화를 좀 보러 오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신경 쓰면서 열심히 또 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실 때 좀 건강 챙기면서 영화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영화들도 속속 개봉하기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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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 강산이 더 푸르러지는 절기상 소만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미 학교에 가서 앉아 있을 텐데. 네, 네. 예, 푸르름도 좀 감상하고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여유도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학기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